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고전 속에는 변화에 대처하는 처방전이 숨겨져 있다. 천하제일의 김한술, 출세를 위한 최고의 수단, 세계 제일의 심리서, 최고의 비즈니스 지혜라는 별명을 가진 36개. 36개는 군사 모략이 36개라는 것이 아니라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모략을 비유했을 뿐이다. 36개를 6개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도록 체계를 잡은 것이 특징이다. 역대 병법서를 비롯해 다양한 전적에서 전략 전술의 정수들만 추출하여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도록 체계를 잡았다. 손자병법이 인생 처세의 이론서라면 36개와 백전기략은 세부 지침서와도 같은 책이다. 36개는 어려운 병법서에 그치지 않고 알기 쉽게 각 항목마다 삼국지 사례와 경영 사례를 소개한다. 손자병법, 백전기략, 36개. 군사전략가는 물론 최고 경영자라면 평생 머리맡에 두고 읽어야 할 3대 병법서. 백전기략과 함께 읽으면 언제 어디서나 백전백승. 군사전략가와 최고 경영자, 나아가 모든 사회인의 필독서. 창의 출판사에 36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수입니다. 36개는 주랭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36개는 손자병법의 일부도 아닙니다. 제가 왜 서두에 늘 이렇게 이 인사말로 시작을 드리냐 하면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조선 명탐정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니까요. 36개 계책을 다 6개 늘어놓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손자병법에서 나왔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걸 봤습니다. 36개에 대한 오해들이 꽤 많이 퍼져 있구나. 또 많이 사람들이 36개를 손자병법의 일부 아니면은 주랭랑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렇게 인사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그 차도살인이라고 하는 좀 살벌한 계책입니다. 칼을 빌려서 사람을 죽인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차도는 뭐냐 그러면요. 자기 칼이 아니라요. 남의 칼을 얘기를 합니다. 변경백자라고 하는 병법서에 나와 있는 변경백자 가운데서도 차자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빌리는 걸 전문으로 하는 그런 편이 있습니다. 변경백자 차자편에 차도살인이라고 하는 네 글자가 나옵니다. 남의 칼을 빌려서 상대를 죽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제3자를 잘 활용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누굴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차도살인은 승정계 세 번째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계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역사적인 사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나라를 건국하게 되는 그 만주족이요. 청나라 건국에 가장 큰 기틀을 놓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황태극이라는 사람입니다. 중국 발음으로는 홍타이지라고 하는데요. 이 홍타이지가 번번이 원숭안이라고 하는 명나라 명장한테 막힙니다. 즉 요동지방을 넘어와가지고 산해관이라고 하는 이 중원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동북 지역에 있는 가장 중요한 관문을 뚫어야 되는데요. 항상 이 원숭아니 때문에 걸립니다. 홍타이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홍타이지가 공부를 꽤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삼국지에 나오는 반관계를 한번 이용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요. 마침 사로잡은 명나라 황간을 역이용을 합니다. 황간을 잡아놓고는요, 밤에 황간들이 들으라는 듯이 자기 부하들에게 오늘 낮에 원숭안이 우리 군영을 찾아와서 홍타이지, 우리 추장하고 긴밀하게 뭔가 대화를 나누는 걸 들었다. 이런 식으로 황간에게 정보를 흘리게 합니다. 그리고는 방어를, 황간에 대한 감시망을 완전히 풀어버립니다. 황간들이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보니까요, 감시망도 소홀하죠. 그래서 탈출해버립니다. 이게 함정인 줄 모르고 도망 나와가지고 자기 상사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명나라 입장에서는 원숭안이 홍타이지하고 서로 오고 가고 내통하는 사이라고 오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원숭안을 잡아가지고 처형시킨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명나라 일부 간신배와 못난 황제의 손을 빌려가지고 홍타이지의 가장 큰 강력한 맞수이자 상대였던
즉 중원 진출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원숭아를 제거한 그런 계책이 바로 차도살인의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얼핏 차도살인하면 바로 삼국지가 떠오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왜냐 그러면 삼국지에 나오는 주유가 조조의 장수였던 채모하고 장륜을 제거한 사례가 너무 사람들한테 잘 알려진 유명한 사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벽대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적벽대전을 앞두고 오나라는 원래 물이 많은 곳이고 강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수전에 능한 그런 군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조는 수전이 약하다 보니까 수전에 능한 채모하고 장륜이라는 사람을 스카우트합니다. 오늘 말로 얘기하면은 주의 입장에서는 수전에 능한 채모하고 장륜이 조조 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때 마침 그 장관이라는 사람이 장관하고 주유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아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장관은 그 조조의 명을 받고 오나라 상황을 염탐하기 위해서 장관이 온 거죠. 쉽게 얘기하면 뭐 간첩 비슷한 역할로 오게 됐는데요. 주유는 장관을 보자마자 이 장관을 좀 이용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부러 채모하고 장륜이 자기한테 보낸 편지를 위조해서 장관이 보게 합니다. 즉 자기가 편지를 읽고 있다가 장관이 들어오니까 얼른 감춰버리는 그런 그 몸짓을 통해 가지고 장관으로 하여금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다음에요.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이 장관이 주유가 보고 있던 문서가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래서 잠깐 훔쳐보니까 알고 봤더니 채모하고 장륜이 주유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서로 내통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가짜죠. 장관이 돌아가서 조조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게 되고 조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채모하고 장륜을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수군에 능한 두 장수를 제거한 사례가 삼국지 연의에 아주 유명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주유가 장관을 역이용해가지고 조조의 손으로 자기의 가장 큰 근심거리였던 채모하고 장륜을 제거한 사례가 차도살인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경량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량사례에서는 사람은 죽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상당히 많은 다양한 사례들이 차도살인의 사례가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1960년대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요 홍콩 금융계를 한번 좌지우지해 보겠다라고 하는 큰 계획을 세우고 이 홍콩은 그 당시에는 동남아 경제권에 굉장히 중요한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홍콩 하면은 동남아시아 경제권과 금융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두보 같은 그런 위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동남아 경제권에 대한 통제권, 경제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일단 홍콩을 공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홍콩의 중앙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던 휘풍은행이라고 하는 은행을 타깃으로 삼습니다.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공동자금을 출자해서 휘풍은행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을 합니다. 갑자기 외국 사람들이 그 주식을 사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주가가 폭등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해서 주가를 한껏 끌어올립니다. 집중 매수한 다음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집중 매도를 해버립니다. 팔아버린다는 얘기죠. 이와 동시에 뭘 하냐 그러면 유언비어를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휘풍은행의 재무구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온갖 악성 유언비어를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주가가 갑자기 팔리는데 빠진과 동시에 휘풍은행에 대한 온갖 악성 루머가 돌자 주식을 샀던 사람들이 주식을 팔 수밖에 없죠. 갑자기 휘풍은행의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휘풍은행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고 인수합병에 관한 논의가 시작이 되고 휘풍은행이 문을 닫을 그런 위기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이때 휘풍의 경영진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그 당시에 60년대니까요. 홍콩하고 대륙의 관계가 그다지 긴밀하지 못했습니다. 이참에 대륙과의 관계도 한번 개선해 보고자 하는 다양한 생각 끝에 인민은행을 중국은 국가은행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인민은행을 끌어들여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유언비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함으로써 주가를 서서히 끌어올리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별다른 소득 없이 미국 은행들을 철수시킨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휘풍은행은 그 국가은행으로서 대륙에 있던 인민은행, 차도죠, 그죠? 인민은행을 끌어들여서
미국의 동남아 경제권을 한번 장악해 보려고 했던 미국의 은행들을 철수시키는, 즉 살인하게 되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기 실력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양자 또는 다자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특히 양자 또는 다자 간의 상호 모선을 잘 이용하게 되면 경영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입지에 올라설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내 혼자 힘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성공할 확률 면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대단히 낮은 생각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훨씬 많은 뛰어난 사람들이 있고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도살이는 남의 칼을 빌려가지고 누군가를 죽이는 옛날의 방식과는 달라졌습니다. 오늘날 경영에서 차도살이는 윈윈 전략이다. 즉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나도 성공하고 다른 사람도 성공시킬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현대 경영의 철학과도 맞아떨어지는 경영 철학으로서 차도살인을 새롭게 조명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책략이기도 합니다. 고맙습니다.